서울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 조리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다음 달 입소 신청분 58자리는 온라인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마감됐습니다. 9시 되자마자 조기 마감됐다고 하네요.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날보다 9.4%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상반기 전체로도 12만 6천여 명이 태어나 작년 상반기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혼인이 늘어난 데다 출생아 수가 70만 명을 넘었던 1990년대 초반 에코붐 세대가 출산 연령이 된 영향이 큽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에도 변화 조짐이 보였는데 지난해 혼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혼외 출생아 비율은 2020년까지만 해도 2.5% 수준이었는데 최근 4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이제 우리가 품었을 때 그러면 이들 가정들이 적극적으로 출산이 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현재의 출산율이 보다 개선되는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는데 이런 추세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찍은 모양새지만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등 구조는 취약해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크게 반등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올해 새로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임신부가 30만 명을 넘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가 9년 만에 반등했던 지난해보다도 2만 명 넘게 많은 수준이라 올해도 2년 연속해서 한국인 신생아 증가 흐름이 일단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분만 예정자 수가 30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1,000명 더 많은 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 임신 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이렇게 분석된다는 겁니다. 4년 전이었던 2021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 출생아 수는 분만 예정자 수와는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올해도 2년 연속 출생아 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명입니다. 특히 지금 30대 초반 연령대가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걸로 관측됩니다. 올해 30에서 34세 사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11,000명 증가해 모든 연령 그룹 중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0에서 34세까지의 연령대는 35세에서 39세까지보다 34만 명 넘게 많았고 25세에서 29세까지보다도 15만 명가량 더 많습니다. 지금의 30대 초반이 그 전후 연령대보다 다소 인구가 많은 편인 게 지금 출생아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지금의 출생아 수 반등세는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 같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급격히 사람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금 20대가 30대로 접어드는 몇 년 후부턴 더욱 깎아지른 인구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적 총력을 기울여 출산율을 추세적 반등세로 이끌 수 있을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정처는 특히 지난해 추세를 살펴봤을 때 직장인들이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늘어나면서 실제 직장인 여성들은 아이를 좀 더 낳는 모습이 관찰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같은 재정 사업에서 소외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자영업 여성들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덧붙였습니다. 한 기자, 월간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들리던데요. 이번엔 그 폭이 꽤나 커서 1991년 이후에 최대라고요.
네, 이 4월 출생아 수는 2717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7% 늘었는데요. 4월 기준으로만 보면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 4월에 4.6명을 기록한 것보다 0.3명 증가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월간 출생아 수 늘었다고 한 게 꽤 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인데요. 무려 10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에 2월에는 3.2%까지 떨어졌지만 3월과 4월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을 따져봐도 4월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서 미뤄왔던 결혼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결혼 장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방금 짚어주셨듯이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혼과도 큰 관련이 있을 텐데요. 혼인 건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출생아가 왜 늘었냐 보면요. 2차 에코붐 세대, 그러니까 91년부터 95년생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15% 넘게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치면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고 증가폭으로 치면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많았던 혼인이 올해도 이 좋은 흐름을 타서요. 지난 4월에는 18,900건이 넘어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고요. 월별로는 13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이 제주만 빼고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경남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가 0.8% 증가해서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4월 인구는 8,000명 넘게 자연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자연 감소 규모가 3만 2천 명이나 돼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반갑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겠죠? 네, 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궤도에 올랐다, 저출산을 극복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올해 중순 이후에나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출산 혼인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건 역대급으로 이 저출생과 저혼인이 일어났던 2023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혼인 건수 역시 2021년 이후 3년간 연간 20만 건을 밑돌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지속적인 출산 혼인 증가 여부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없어진 뒤에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담당할 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1차 추경에서 64억 원 예산을 받았지만 전년 104억 원보다 대폭 감축된 수준이고 새 정부 첫 추경 편성 때는 추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는 기저효과에 기댄 반짝 효과일 수 있으니까요.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